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스칼라량, 벡터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고 결국에는 안 하게 되는 친구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뭐 세세한 방법 이런 건 더 그렇고 기하 벡터 뭐 이런 쪽 뭐 선택 과목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도 있고 좀 소홀히 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스칼라와 벡터 요 말은 수학하고 물리에서 다 쓰는 거면서 스칼라량이다, 벡터량이다, 물리량의 분류를 어느 쪽으로 해서 넣을 거냐라는 것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스칼라량이라고 하면은 그 크기만 신경 쓰고 연산할 때 덧셈 뺄셈 잘 해주면 되는 거. 벡터량이라 그러면은 크기도 있긴 하지만 그 방향을 신경 써줘야 되는 거기는 한데 이 방향을 신경 쓴다라고 하는 거는 공간적 방향이라서 시간 같은 경우에 과거로, 미래로, 10초 전, 10초 후 뭐 이런 것들은 공간적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벡터량이 아니라 스칼라량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 좀 기억은 하면서 이 방향을 같이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따져보면은 하나는 연산할 때 예를 들어서 스칼라량 중에서 질량은 스칼라량이죠. 2kg 더하기 3kg은 언제나 5kg이다. 2kg짜리 위에 3kg짜리를 올려놓든 옆에 붙이든 구멍을 파서 쑤셔 넣든 이렇게 발라서 덧대 놓든 아니 그냥 5kg인데 예를 들어서 힘 같은 벡터량은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이 오른쪽으로 2N, 오른쪽으로 3N일 때는 합력이 오른쪽으로 5N이지만 오른쪽으로 2N 받으면서 위쪽으로 3N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 두 힘을 합성해라 라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좀 써서 완전 오른쪽 완전 위쪽이라면은 루트 13N 이런 식으로 그 연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 이게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거기는 한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고요. 벡터량인지 스칼라량인지 구분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표기법에 대해서 스칼라량은 플러스는 플러스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그 값 그냥 그대로다 라고 하는 거지. 누가 보기엔 플러스인데 누가 보기엔 마이너스 이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이러한 연산 과정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계산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마이너스 10 일렉트론 볼트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에너지 스칼라량인데 마이너스 10 일렉트론 볼트 이거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10 일렉트론 볼트예요. 누가 보기엔 플러스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물체의 운동 상황이 오른쪽으로 10m/s 이내가 있고 또 다른 물체는 왼쪽으로 3m/s 이내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두자라 그러면 이 물체 저 물체 속도가 각각 플러스 10m/s, 마이너스 3m/s 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똑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은 왼쪽을 플러스로 라고 한다 라 그러면은 오른쪽이 마이너스, 물체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3 m/s로 움직인다 라고 표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쫙 날아가는 거고 이건 왼쪽으로 쭉 천천히 가는 거라는 상황 자체는 변치 않는 건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숫자값, 대답이 달라진다. 본질은 똑같지만 그에 대한 표기법, 부호의 표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 풀 때 나는 이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겠다. 이걸 그럼 마이너스라고 하겠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문제 풀고 수식에 대입해야 되고 문제에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라고 그랬으면 그거 따라서 다 풀고 정답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사항으로 봐야 될 게 훨씬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벡터량은 부호가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 방향이라는 게 항상 오른쪽이 플러스, 항상 위쪽이 플러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약간 주의사항인 거고 이건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막 신경 써서 그렇게 안 해도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크게 틀리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점수하고 직결되는 거는 오히려 정답 쓸 때 딱 요거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정답을 쓸 때 단답형 주관식 문제 이런 거에서 정답을 쓸 때 뭔가 벡터량에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방향 얘기를 빼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빼먹습니다. 뭐뭐뭐뭐의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그랬을 때 이거 몇 미터 퍼 세컨드 계산만 잘하면 되지 해가지고 그 부호 또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돼야 되는지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서 몰라서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실수 때문에 감점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내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하지 않는 거 요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 풀 때 신경 써야 될 상황인 거고 그리고 벡터량이지만 뭐뭐뭐뭐뭐의 크기는 얼마이냐라고 그랬을 때 거기다가 쓸데없이 또 방향이 뭐 어느 쪽이면서 얼마 값이요 이렇게 쓰지는 말라는 거.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야 되지 거기에 더 첨가되는 것도 내가 이거 안 물어봤잖아 하면서 더 물어보지 않은 거 대답하는 것도 감점 사항이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량과 스칼라량 구분을 할 의의가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실제로 대답하다 보면 순간 깜빡하는 거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서의 물리량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스칼라량으로서의 이동거리와 벡터량으로서 변위값이다 라고 하는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학교에서 이미 지금 또 진도도 나가고 있는 거여서 맨 앞에 나오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다 했을 거예요. 어떤 물체가 특정 지점에 있다가 또 다른 지점까지 갈 건데 뭐를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다 갔다라고 그럴 때 물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줄자로 아니면 만보계 이런 거 뭐 GPS 이용해가지고 다 추적을 해봤더니 100m라는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했더라. 그런데 결국 해당 물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라고 그랬을 때 이 위치와 이 위치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50m더라. 꾸불꾸불해서 100m지. 요거 위치 간의 직선 거리는 50m더라 그러면은 이걸 변위의 크기라고 하고 변위, 위치의 변화, 위치의 최종적인 변화는 50m만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변위, 물체의 중간 실제 운동 상태 상황 과정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50m만큼 벡터량에 속하는 방향은 오른쪽이다. 방위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동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은 적당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초라는 시간이 걸렸다 라고 했을 때 10초 걸리거나 말거나 변이는 오른쪽 동쪽으로 50m 이동거리는 100m라고 해줘야지 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뭐 당연히 빈칸에 나오는 내용들은 물리량, 물리에서 숫자로 표현 가능한 모든 개념들 통칭해서 물리량이라고 한다. 벡터량 먼저 나왔네요. 벡터량 공간적 방향을 함께 나타내기로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산도 하고 대답할 때 주의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는 물리량들의 분류 스칼라량 크기만으로 정의되는 물리량이기는 한데 그 크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크기니까 항상 양수값만 나오겠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방향이 없다는 의미에서 크기지 마이너스 10의 크기는 또 10이에요 해가지고 부호가 항상 플러스만 나온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벡터량과 스칼라량의 예시들이 물리량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런 의미이면서 벡터량이구나 스칼라량이구나 구분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런 스칼라량의 대표적인 것 이동거리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의 경로 전체의 길이 변이 물체의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의 직선 길이와 방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 예제 1번,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물체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로 3m, 그리고 이게 직각입니다. 오른쪽으로 6m. 직각으로 꺾으면서 우회전 한 번 더 해가지고 3m 이렇게 갔을 때 물체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각각 얼마? 그랬을 때 이동거리는 얼마? 12m, 변이는 얼마? 그렇죠. 오른쪽으로 6m. 이거 물어보려고 여러분한테 굳이 물어본 거죠. 이게 아예 변이만 물어보면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러는데 이동거리는 얼마고 변이는 얼마냐? 그러면 학생들이 이동거리랑 변이랑 지금 크기가 12m, 6m 차이 나는 거. 요게 12m고 요건 6m예요 라고 하는 거에 갑자기 집중이 돼가지고 변이, 크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변이 물어봤는데 오른쪽으로 라는 말 빼먹고 대답하면 이게 또 은근 함정입니다. 뒤에 가서는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계산하기 바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쪽으로. 아니, 계산하다 보면 그건 다 포함되면서, 아무튼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냐고, 속력이 얼마냐, 속도가 얼마냐. 그냥 물어보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특히 앞쪽에서 이 벡터 스칼라량 구분하는 것 때문에 이거 함정, 실수 유발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요때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어쨌든 속도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벡터량 취급한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긴 한데 속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서 보고 조금 더 봅시다. 순간 속도, 순간 속력,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절대 속도 뭐 이런 말들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뒤에 5쪽에서 하는 걸로 잠시 보고 넘어가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속도와 속력이라는 말, 여기에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50m만큼 이렇게 직선상에서 간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 물체는 그냥 이렇게 간 것 뿐인데 이런 운동에 대한 해석이 이동거리 100m, 변이 오른쪽으로 50m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데 10초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면은 이 10초 동안에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이용해서 빠르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럴 때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값이 요게 속력이요. 시간에 대한 변이 값이 요 크기가 속도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둘 다 미터/세크를 쓰는 거는 동일하고 맨날 속력도 속도도 웬만하면은 V로 나타날 거라서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표현상, 표현법 자체만으로는 서술을 봐야지 되는 건데 우리말 표현으로는 속력, 속도라는 그 용어 구분을 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각각의 값이 또한 속력이 스칼라, 속도가 벡터량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구분된다 라는 거 했을 때 10초 동안 100m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평균, 뭐 그냥 속력이 해야 되지만 평균 속력은 얼마? 계속 보는 요 운동에 대해서 평균 속력은 얼마? 10m/s. 평균 속도는 얼마? 그렇죠. 이것도 오른쪽으로 5m/s라고 해야 된다고요. 계속 이제 실수 유발할 수도 있는 것들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10초 동안 위치 변화는 50m만큼 오른쪽이니까 5m/s 오른쪽으로. 속력에는 방향이 원래 없으니까 뭐 요거는 방향 절대 뭐 얘기할 수가 자체가 없는 거고 10m/s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물체 운동에 대해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꾸불꾸불 움직이는 운동은 별로 이제 자주 나오진 않고요. 맨 앞에만 잠깐 나오고 막 산을 올라간다, 뭐 미끄럼틀을 타고 이게 뱅뱅 돌면서 내려온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잠깐만 뭐 나오는 편인 거고 우리는 실제로 뒤에 와서 등가속도 운동도 하겠지만 등가속도는 아닌데 등속 운동도 아닌데 조금 임의의 직선 운동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더 얘기할 건데 그래프로 물체 운동을 표현할 때가 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그래프는 대부분 가로축은 시간축으로 두고요.
세로축을 일단은 위치, 세로축의 이름이 변위라고 나와도 거의 똑같은 겁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나올 때도 있는데 직선 운동,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를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 물체 운동이 오른쪽 왼쪽으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지, 비스듬한 어떤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지, 상하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에 대응시키기에는 상하 방향 직선 운동이 편하긴 하다. 그래서 원점, 기준점이라는 데가 여기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예를 들면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서 1m, 2m, 3m, 4m 지점, 몇 미터 지점 하는 것들, 그 물체의 위치, 주소라고 생각하고, 어떤 물체가 처음에는 꼭 원점 아니어도 되지만 원점에서 출발할 건데, 그런데 물체가 쭉 가기만 하거나, 그래도 가다가 오기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다 서다 기다리다 또 가다가 뒤로 좀 오다가 서 있다가 가다가 뭐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약간 삐뚤게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완전 직선상에서 가다 서다 기다리다가 갔다가 왔다가 또 이렇게 돌아서 가고 뭐 이러는 게 한 줄 상에서 눈에 띄게 궤적이 잘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1, 2, 3, 4, 5초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단 한 요 정도까지, 여기서 2m 떨어진 지점까지는 시간이 지났더니 한 1초 만에 2m 떨어진까지 이게 쭉 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게 표가 안 나는데, 여기서는 1초 때까지는 그랬는데 2초 동안 3초 될 때까지 그 위치에서 가만히 있대요. 그러더니 도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서 뭐 4m 이런 지점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여기에서 잠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렸다가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돼가지고 5m 지점까지 갔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저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걸 분석을 했다라 그러면은 직선상에서 시간에 따른 운동일 뿐인 거지, 물체가 어떤 평면상에서 막 이렇게 비틀비틀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안 헷갈리죠? 이런 거 별로 안 헷갈리죠? 그러는데 이제 질문할 때는 이런 것들 또 물어보게 되죠.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어떤 물체가, 그러면 요거 눈금 잠깐 써줄게요. 요때가 3초 때고 요때가 3, 4, 5초. 요거 좀 땡깁시다. 요게 5, 6, 7초. 그래서 8, 9초 때 5m 지점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자. 자, 이렇게 했을 때 물체가 뭐 상하 방향이라 치고 이렇게 운동한다라고 할 때 이 물체는 예를 들어서 3초인 순간부터 5초인 순간까지의 이동 거리는 얼마냐? 이런 거 뭐 빨리 확인하고 갑시다. 3초에서 5초까지 이동 거리는 얼마니? 3초 때 2m 지점에 있었다가 5초 때 4m 지점에 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가 있을 건데, 그런 동안 점점 앞으로만 간 거니까 요렇게만 점점 빨라지다가 느려지면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2m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변이는 어떻게 되니? 그랬을 때는 2m 지점? 맞아요. 중간은 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5초 때 4m 지점에 있으니까 뭐 위쪽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2m요 라고 똑같이 대답을 해주면 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물체가
3초대부터 해가지고 7초대 3에서 7초 동안에 이동거리와 변이는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동거리는 얼마? 이동거리는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막 색칠만 돼 있어가지고 3초 때 멀어지는 방향,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2m만큼 갔다가 결국은 4m 지점에서 7초 때까지 뭐 점점 속력상으로는 빨라지면서 와서 1m 지점까지 오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오기는 3m를 추가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온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 선생님이 곡선 길이 어떻게 구해요? 이동거리 구하는데 곡선 길이 어떻게 구해요? 그거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좌표일 뿐이니까 이동거리는 5m만큼 방향 쓰면 안 되고요. 변이는 아래로 1m 내지는 지금 원점에서 이쪽이 플러스 1, 2, 3, 4, 5m니까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m 지점으로 그런 식으로 부호로 쓰면은 요거 아래로 1m 또는 위로 마이너스 1m라고 해도 요건 또 똑같은 말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동안에 평균 속도, 평균 속력 구해라 그러면은 요거 2초로 나누고 요거 3초로 나누고 4초로 나누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기억들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3에서 7초 동안에 요거는 좀 구한 다음에 갑시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구하라고 하고 싶어요. 3에서 7초 구간이니까 4초 동안에 대한 얘기인데 4초 동안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구하라고 합니다.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요? 시간 4초분의 이동거리 5m 해가지고 요거 4분의 5 1.25 m/s 하면 되는 건데 평균 속도는 어쩔래 얘들아? 평균 속도는 어려운 거 없죠? 구했으니까 또는 아래쪽이라는 거 굳이 얘기 안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위쪽이 플러스다라는 것이 다 합의가 돼 있으면 4초 동안이니까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1 m/s요. 마이너스 0.25 m/s요.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런데 그래프상에서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이동거리 변이 시간 다 알고 의미, 정의에 따라서 계산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에서 3초대의 위치는 말하자면 3,2 위치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냐 3,2 위치 그리고 5초대, 7초대는 7초대 위치는 1 위치라는 거 요 그래프에 두 점을 찍고 둘 사이에 쭉 이어준 어떤 요런 가상의 직선의 기울기 찾아주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는 거죠. 뭐 그거 찾아준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쪽 박스 안에서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에서 임의로 지금 그 교재에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그래프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 요게 어떤 물체가 개미, 바퀴벌레 같은 게 뻘뻘뻘뻘뻘뻘뻘뻘 이렇게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그랬을 때 언제에 대한 그래프 값, 점 찍고 이어서 기울기 값 취하면 평균 속도 뭐 이런 거 찾는다는 거 기억 다 나죠? 그렇게 하고요. 5쪽 박스 안에 하단부에는 이제 상대 속도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 속도는 절대 속도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가야 되죠. 절대 속도는 어떤 물체를 정지한 관찰자 또는 땅바닥 정지해 있는 물체가 관찰했을 때 속도로서
관찰 대상인 속도를 V, A를 어떻게 보자, B를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관찰 대상인 물체의 속도를 써주면 되는데 상대 속도는 내가 보기에 A가 보기에 B의 속도는 어떠하냐, VAB. C가 보기에 D의 속도는 또 어떠하냐 라고 하는 뭐가 보기에 무엇의 속도는 어떠하냐 라는 것들을 같이 써줘야지 된다. 그런데 이런 뭐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 속도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은근히 좀 불편하게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관찰자가 관찰 대상을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지. 내가 움직이는 거 알지. 내가 자동차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내가 움직이는 걸 알긴 알지만 상대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굳이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 중에 마치 관찰자가 정지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게 관측된 속도 이렇게 하니까 얘는 지가 움직이는지도 모르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지 아는데 가끔 모를 때도 있지만 알긴 아는데 일단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 라고 하는 걸 상대 속도 관찰자 A 뒤에 쓴 거 관찰 대상 B라고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이 상대 속도는 진짜 얘한테 측정해봐라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찰 대상의 절대 속도에서 관찰자의 절대 속도를 빼서 나타내면 된다. 이 뺄셈 연산을 하긴 하는데 빼기 연산을 하긴 하는데 요것이 절대 속도로서 속도 벡터량들이기 때문에 요거 덩어리에서 요거 덩어리를 빼는 연산을 우리는 수행은 하지만 요 안에다가 넣을 때는 해당 물체의 절대 속도가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부호를 무엇을 넣어야 하느냐가 달라지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대입할 때 주의해라 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암만 얘기해도 직접 풀어봐야지 뭘 알죠? 5쪽 하단에 있는 문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봤었던 문제들도 있고 뭐 그렇게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빨리 9쪽의 예제 9번과 예제 10쪽의 11번 9쪽 10쪽의 예제 9번 11번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라고 하는 거 머릿속으로 어차피 물체의 운동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다 풀게 되는데 어떨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 치면은 그러면 더 이상 상상은 하지 말고 이해는 했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결론을 이러이러하게 계산이나 합시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물리에서 되게 많아요. 물리학과를 가게 되면은 나도 가기 전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리학과 가면은 막 이런 현상 이렇게 된다고 상상을 하고 이걸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이런 것들 이론 발전시켰지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이런 거는 해석해 보면 수학적으로 수식이 이렇게 나와. 이런 경우 한번 적용해 볼까? 계산. 이런 경우 계산해 볼까? 계산. 그냥 그래요. 그게 맞는 건데 너무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9번과 10번 문제의 예제들은 다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대 속도 역시 속도이기 때문에 벡터량으로서 기준 방향을 플러스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어떤 값을 주어진다라고 그랬을 때 A 기준으로 B를 본 상대 속도 VAB는 B의 절대 속도에서 A의 절대 속도를 빼주자라고 한다는 거. 그거를 요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B의 속도를 마이너스 10 왼쪽을 플러스라고 하려고 그랬거든 해가지고 방향 기준을 하나 만들었을 때 B의 절대 속도는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10m/s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A가 보는 B의 속도 C가 보는 A의 상대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VA, VC 등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A가 보기에 B가 마이너스 3,
오른쪽 A가 보기에 B는 오른쪽으로 3m/s로 가는 것처럼 보이려면 A는 오른쪽으로 7로 가고 있어야 10으로 가는 게 3m/s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네. A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7m/s.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오히려 실수를 할 때도 있어서 굳이 이렇게 가볼게요. V, A에 대한 B의 속도는 VB-VA다. VB는 우리가 마이너스 10으로 하기로 했다. 마이너스 VA 하면 그게 마이너스 3 나와야 된다. VA라는 어떤 문자 또는 미지수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VA는 그래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7이다. 마이너스 7의 의미가 뭐냐? 오른쪽이라는 방향으로 7m/s로 간다는 뜻이다. 라고 뭐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딱딱하게 건조하고 딱딱하게 그냥 상상은 무슨 상상이야. 무슨 뭐 과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이 중요하다. 잘 모르겠고요.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VC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는 VA-VC인데 통으로 VA-7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VC. 뭐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플러스 2가 나온다. VC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마이너스 9겠구나. 마이너스 9라는 것에 이제 의미를 찾을 때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C는 오른쪽으로 9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겠구나. 뭐 이렇게 찾는다는 거. 계산은 계산 나름대로 하시고 정답에 나온 수치값에 대한 해석을 이런 방향들로 움직이고 있었구나 찾으란 얘기죠. 예제 11번 역시 이렇게 각각의 물체 또는 자동차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10, 25 m/s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그럴 때 A에 대한 B 또는 B에 대한 C, C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값을 나타내라 라고 그랬는데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A의 절대 속도는 플러스 10, B의 절대 속도 마이너스 20, C의 절대 속도 플러스 5 m/s로 이렇게 쓰면서 물어보는 거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관찰 대상 빼기 관찰자 마이너스 20 빼기 플러스 10 해서 마이너스 30이라고 나오면 이게 뭔 소리냐. 이 상대 속도의 부호조차도 A가 보기엔 B가 왼쪽으로 30m/s로 가는 걸로 보일 것이다 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B에 대한 C, C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2번, 3번에서 구하라고 한 건 당연히 V 씁시다. VBC는 마이너스 VCB가 됨을 확인하라. 뭐 이런 뜻에서 풀라고 한 겁니다. 얘기 안 해도 되죠? VC 빼기 VB, VB 빼기 VC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반대 형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 속도 관련한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두 물체가 충돌했더니 상대적으로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또 써가지고 해서 뒤에 운동량, 충격량, 그래프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거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건 한 요 정도까지만 연습해도 되겠습니다.